코스피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1950포인트 선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이 추가 상승의 시발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흥국증권 민상일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도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냐, 아시아 위기냐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한국 증시가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증시의 경제 멘탈이 좋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들도 양호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외환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조금 불안정했는데 외환시장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증시가 외환시장을 보면서 안정감을 찾고 주가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를 이끈 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들어온 부분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질문하신 이제 의도를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민은 되죠.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요. 예, 그 외국인들의 그 정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회복에 대한 그 전 세계 분위기로 수출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신흥국가의 약간의 차별화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대접이 달라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대형주 IT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살 만큼 산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을 더 따라가도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단언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시장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따라가는 건 좀 위험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이 차별화를 얘기하는데, 그러기엔 사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상반기 이제 10조, 그, 뱅가드 효과도 있긴 했으니까, 그 정도 팔기를 했고, 최근에 사는 게 한 2조에서 3조? 이제 최근 수치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요. 그 정도 사이라면은 한국 증시가 차별화돼서 바이코리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위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부분이 좀 있겠다라고 상대적인 장점이 반영되면서 샀다라고 보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인 부분을 가지고서 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정도라면은 단기간에 좀 많이 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 내에서의 비중 조절이 이어지면서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대만 같은 나라들이 좀 수혜를 본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추석 연휴 기간에 FOMC가 있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할지 안 할지 축소를 할지 안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부분은 좋다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보지만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슈가 나와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과연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조 원, 2조 6천억 원? 2주일 동안에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매수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지만 다음 주까지는 사실 의문이라는 것이 추석도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추석을 보내는 동안 FOMC 회의 그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이제 앞서서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인데요. 최근에 보면 환율이 좀 이래요. 우리 환율이 1,100원 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환율이 주는 그러니까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과거 트렌드이기 하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랑 딱 맞냐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트렌드가 1,100원 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환차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수출 기업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커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달러가 강세가 그렇게 아닙니다. 생각처럼 양적 완화 축소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빠르게 2.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달러는 최근에 아시아 위기 이런 것도 반영이 됐을까요? 그렇게 좀 강한 모습이 아닌데 지금 금리 올라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FOMC 앞둔 부담감이라든지 보면은 FOMC 이후에 달러 강세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시아 시장 내에서 자금 유입을 지금 현재는 아시아 시장 안에서 재편이라고 본다면 아시아에서 자금이 좀 빠지는 구도가 재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을 마냥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연장을 시켜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 FOMC 이후, 저희 추석 연휴 이후에 좀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1950선에서 2000선, 이제 1950을 넘었기 때문에 2000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매물대의 34% 정도가 여기에 놓여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시장의 중심이에요. 국내 투자가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환경이고,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을 바라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FMC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연준이 어떤 정책적인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게 FMC 이후에는 외국인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약정 완화 축소를 단행을 하면 하는 대로 네. 부담이 되겠고, 안 하면 안 한다는 대로 이후에 대한 부담감은 더 점증이 되는. 그러니까 버냉키의 후임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죠. 정책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대응이 어렵다. 그렇게 보면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대를 뚫고 갈 동력을 네.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네. 보면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FMC가 더 다가올수록 9월에 예. 이제 중순이 다가올수록 외국인들이 갈팡질팡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경제 회복에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 이어 유럽도 네. 미국까지도 맞죠. 어제 나온 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2년 내 최저치를 나타냈다라고 하고요. 오늘 밤에는 이제 고용 지표에 그렇죠. 실업률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정말 예상치를 더 좋게 나오게 된다면 정말 양적 완화 축소에 도장을 꽝 찍는 셈이 예, 되겠죠. 맞습니다. 어떠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사실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는 경기가 좋아져서 네. 또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유럽도 최근에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 수요가 확충이 되면서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들, 특히 이제 수출이 중심인 국가들의 경제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게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측의 얘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부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반영이 좀 많이 됐거든요. 되기도 했고, 이제 앞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경제가 정말로 많이 좋아지면서 된다면, 지금 양적 완화 축소 정도에 대한 움직임들은 불안감들 이런 건 좀 덜 할 텐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둔화되는 형태의 모양도 좀 네. 나타나고 있어요. 금리 이제 국채금리 얘기까지 드렸는데 이제 모기지 금리도 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제일 미국 연준이 걱정하는 부분인 모기지 금리까지 좀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외국인 그리고 우리 증시, 아시아 신흥시장 전반에도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쨌든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전망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속도에 관련된 리스크, 예. 물론 개선은 되고 있지만 이 속도가 좀 느릴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코스피 시장에 조금 전에 나왔던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 코스피 시장의 밴드를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가면 좋을까요? 사실 일단 저 개인적인 반성을 하나 하면요. 네. 제가 이제 9월 증시 전망을 하면서 상단을 1950을 했습니다. 근데 예. 50을 넘었기 지금 때문에 이미 그래서 넘었네요. 그래서 예. 반성을 조금 보수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거든요. 시장 입장에서는 그 탄탄하게 쌓이는 매물대를 넘어서서 가야 되는데 네. 그걸 과연 넘어설 수 있는 동력이 강할까라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네. 강하진 않을 거다. 밴드 상단은 1950선에서 좀 더 열어놔야겠지만 그거를 아주 1980, 90, 2000까지 가져가기 어렵다면 지금 지수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 입장에 생각해 네. 본다면 그 정도 열어놔야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열어놓을 수 있는 상단의 범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8월 중순부터 그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라든가 시리아 사태, 거기다 뭐 미국 부채 한도 등등의 우려감을 생각하면 1950 이상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증시가 맞습니다. 뛰어오를 예.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섣불리 그때 그렇게 예. 매수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만 해도 잔치가 됐을 예.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인지 수익률이 예. 1950에 올라온 만큼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지금 지수 중심으로 그리고 외국인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는 약간은 소외되는 형태의 모양도 나타났다라고 보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가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성과를 못 내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면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지기도 또 것 같지도 않다라고 네. 본다면 중소형주 쪽으로 일정하게 조금 움직이는 흐름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 이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거는 아무래도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조금 관망 쪽으로 돌아서는 것도 어쨌든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추석 전까지는 아직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현금 전략을 좀 늘려놓는 그런 것들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흥국증권 민상일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